선함, 우리가 존경하고 가꾸고 인간 덕목의 정점으로 보도록 배워온 그 자질이 실제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삶의 특정 영역, 특히 권력과 집단 생존이 달린 영역에서 일관되게 선량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의존하는 모든 이들의 실패, 파멸로 가는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편한 질문이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감각에 거의 모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그의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저서인 군주론에서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강요하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질문입니다. 마키아벨리 사상의 급진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입니다. 예술과 문화가 넘쳐나는 도시였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안정, 음모, 전쟁, 그리고 불안정한 동맹의 도가니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탁상공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생생한 메커니즘을 직접 목격한 경험 많은 외교관이자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의 흥망성소에 공화국의 취약성,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잔인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망명이 찾아왔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그는 이상주의적인 윤리 논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현실 그대로의 세계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서로서 군주론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도덕적 선함과 정치적 효능 사이의 단순한 등식에 도전하기 때문에 충격을 줍니다. 마키아벨리는 항상 전통적인 도덕 규범에 따라 행동하기를 고집하는 지도자, 즉 군주는 항상 정직하고 자비로우며 약속을 지키는 자주 선하지 않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파멸할 운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군주가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그 능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도력의 당혹스러운 역설이 있습니다. 정치적 효능은 때때로 도덕적 올바름의 포기를 요구하는가? 성공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것이 가능한가? 마키아벨리는 우리를 이 딜레마 속으로 정면으로 던져 넣으며 우리가 종종 무시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현실주의를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가차없는 현실주의의 기초는 마키아벨리가 가진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비관적인 견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거의 신적인 잠재력에 대한 르네상스 이상과는 거리가 먼 마키아벨리는 어둡고 공리적인 초상화를 제공합니다. 그의 가장 많이 인용되고 논란이 많은 구절 중 하나에서 그는 군주에게 경고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며 위험을 두려워하고 이익에 탐욕스럽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항상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도자가 자신의 행동을 계산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끊임없는 선함과 충성심을 가정하는 것은 마키아벨리에게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에게 내재된 이성과 미덕을 찬양했던 많은 동시대인들의 견해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반면에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후 칼을 윤기 그림자라고 부를 것, 즉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 정신의 어둡고 이기적이며 종종 비합리적인 측면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자를 보기를 거부하고 배신, 탐욕, 두려움이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인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권력 행사에서 위험한 순진함으로 이어집니다. 고대와 현대 역사는 이러한 마키아벨리적 관점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까운 동맹의 배신으로 타도된 지도자들, 자신의 자녀들을 삼키는 혁명들, 편의가 딕투함에 따라 깨지는 합의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인간 조건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정치적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그에게 효과적인 지도자는 천사들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결점과 어두운 성향을 가진 인간들의 세계를 항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인간 본성이 신뢰할 수 없고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다면 군주의 행동 기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마키아벨리에게 답은 분명합니다. 자립적인 권력입니다. 핵심 미덕은
추상적인 선함이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수단을 통해 자신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자립의 결정적인 중요성으로 번역됩니다. 용병 군대나 외부 동맹국의 호의에 의존하는 군주는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볼 때 모래 위에 자신의 권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타인의 무기는 당신의 등에서 떨어지거나 당신에게 무겁거나 당신을 제약한다고 경고합니다. 의존은 항상 취약점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방어와 유지를 위한 필수 자원을 통제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통제해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스토아주의의 흥미로운 메아리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논리를 정치 분야에 적용합니다. 군주는 타인의 충성심이나 운포르투나를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군대, 재정, 요새를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해야 합니다. 자립은 행동의 자유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안보나 에너지 자원을 위해 외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주권을 손상시키고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국가들의 현대적 역학관계에서 예를 봅니다. 또는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이해관계에 인질이 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추구는 이기적인 폭정 행위가 아니라 세계의 불확실성과 인간 본성에 직면하여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마키아벨리 사상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즉, 정치적 도구로서의 잔인함의 정당화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무분별한 잔인함이나 가학성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잘 사용된 잔인함과 잘못 사용된 잔인함 사이의 결정적인 구분을 합니다. 잘 사용된 잔인함은 질서를 회복하고 반란을 억제하거나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은 중단됩니다. 반면에 잘못 사용된 잔인함은 지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며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지속적인 두려움과 분노 상태를 생성하여 장기적으로 통치자 자신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군주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신하들을 당열시키고 충성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잔인하다는 평판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본보기를 통해 그는 과도한 자비심 때문에 살인이나 약탈이 발생하는 무질서를 방치하는 자들보다 더 자비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명한 딜레마가 삽입됩니다. 사랑받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두려움받는 것이 나은가? 마키아벨리의 대답은 실용적이며 우리의 현대적 감수성에는 당혹스럽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둘 다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사랑은 감사에 기반한 취약한 유대이며 인간은 편리할 때 쉽게 그것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에 의해 유지되며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증오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비용을 들여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백성을 그에게 대항하여 당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순진하다고 여겨지는 선량함이나 필요할 때 가혹하게 행동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무질서가 자리 잡게 하여 훨씬 더 크고 피비린내 나는 갈등으로 이어진 지도자들, 그리고 계산된 가혹한 행동을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선량함이라는 평판을 희생시킨 다른 지도자들, 여기에는 고통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았던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어두운 공명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정치 분야에서는 더 작고 통제된 고통을 가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일반화된 고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논리이지만 그는 그것을 통치라는 직업에 피할 수 없는 필요성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에게 정치는 단지 무자비한 힘이나 인간 혐오적 비관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능력과 외부 환경 사이의 복잡한 춤입니다. 그는 이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기본 개념을 도입합니다. 비르투 비르투와 포르투나 포르투나입니다. 이 맥락에서 비르투는 기독교적 또는 고전적 의미의 도덕적 미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정치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즉 용기, 지성, 교활함, 에너지, 적응 능력, 상황을 읽고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탁월함, 사건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포르투나는 운, 우연, 통제 불가능한 상황, 지도자를 그의 행동과 무관하게 성공이나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역사의 바람을 나타냅니다.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를 경류에 비유하는 유명한 은유를 사용합니다. 강이 잔잔할 때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둑과 운하를 건설하는 비르투가 필요합니다. 홍수 포르투나가 닥쳤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저항하거나 심지어 물의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휩쓸려 갑니다. 비르투는 주로 포르투나가 부과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적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경직되고 한 가지 행동 방식에 집착하는 지도자는 시대가 그에게 유리한 동안에는 성공하겠지만 상황이 변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행동 방식을 시대의 특성에 맞추는 자는 번성하고 마찬가지로 그의 행동 방식이 시대와 불일치하는 자는 불행해진다고 씁니다. 유연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사자처럼 격렬해야 하지만 함정을 인식하기 위해 여우처럼 교활해야 합니다. 비르투와 포르투나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실존의 구체적이고 선택되지 않은 상황인 사실성 안에서 행사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상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포르투나, 우리가 받은 카드를 선택하지 않지만 비르투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손을 플레이하는 를 행사할 자유, 그리고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적응적 비르투를 보여주고 위기와 급격한 변화를 헤쳐나간 지도자들과 오래된 공식에 갇혀 있거나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포르투나에 삼켜진 다른 지도자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현실이 가혹하고 적응이 중요하다면 마키아벨리는 통치 기술의 또 다른 복잡성의 층을 추가합니다. 이미지, 즉 외양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군주의 평판은 강력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존재와 외양 사이에 당혹스러운 긴장을 도입합니다. 그는 군주가 항상 부도덕하거나 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주가 경건함, 신앙심, 성실함, 인간성, 종교성과 같은 선하다고 여겨지는 자질을 소유하는 것이 칭찬할 만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질을 항상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용문은 이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지만 당신이 무엇인지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중의 인식은 결정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군주는 국가의 필요가 때때로 그를 이러한 미덕 자체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요하더라도 미덕의 이미지를 가꾸어야 합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악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위선에 대한 초대가 아니라 정당성과 대중의 지지 또는 대중적 증오의 부재가 투영된 이미지에 크게 의존한다는 실용적인 인식입니다. 이미지 정치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미디어, 홍보, 소셜 네트워크로 포화된 우리 현대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정치 지도자, 최고 경영자, 심지어 개인의 공적 페르소나 구축은 산업이 되었습니다. 존재와 외양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적 분석은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강요합니다.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까지 외양 관리의 실천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실적 진실인가? 아니면 권력이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의 유용성인가? 마키아벨리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인식 통제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이 교훈은 디지털 시대에 내면화되고 증폭된 것으로 보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의 정치적 현실주의, 종종 레알폴리티크 현실 정치라고 불리는 것은 여전히 국가 이익, 안보, 권력이 순전히 윤리적인 고려사항보다 우선시되는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강력한 렌즈입니다. 국가 이성의 개념, 즉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최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동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도덕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그 본질상 깊이 마키아벨리적입니다. 우리는 안보나 전략적 이점 추구가 종종 인권이나 보편적 정의의 원칙과 충돌하는 군사 개입, 무역 협정, 안보 및 감시 정책에 대한 현대적 논쟁에서 이러한 긴장을 봅니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보건 위기이든 현대적 위기는 종종 마키아벨리적 논리의 적용, 의식적이든 아니든을 드러냅니다. 지도자들은 불완전한 정보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종종 더 큰 선이나 단순한 질서 유지를 위해 인기 없는 조치나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조치에 의존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하고 통제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 이미지 관리. 복종을 보장하기 위해 힘이나 강압을 사용할 의지 잘 사용된 잔인함,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적응 비르투 데 포르투나. 이 모든 것이 군주론의 분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국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 기업 세계는 매혹적인 유사점을 제공합니다. 최고 경영자와 기업 지도자들은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 운영되며 어려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대중의 인식을 관리하고 브랜드 이미지, 투자자 관계, 때로는 무자비하게 경쟁자와 상대하며 기업 국가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압박,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의 필요성, 평판의 중요성은 현대 최고 경영자를 일종의 현대 군주로 만들며 마키아벨리가 즉시 알아볼 딜레마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익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때로는 전통적인 윤리에 도전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불편한 지혜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도덕 원칙으로서의 선함과 실질적인 필요성으로서의 효능 사이에 영원한 긴장에 우리를 직면시킵니다. 특히 권력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를 읽는 것은 반드시 그에게 동의하거나 그의 권고를 도덕적 지침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복잡성과 지도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향력 영역에서 이 내려야 하는 선택의 종종 비극적인 본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아마도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하고 덜 순진한 이해, 도전을 예측하고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더 큰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는가? 아마도 순수함, 인간의 선함에 대한 쉬운 믿음, 윤리와 성공이 항상 함께 간다는 믿음의 위안일 것입니다. 남아있는 도발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딜레마를 초월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실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에서 심오하게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리더십의 형태가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질 때 선량한 것과 성공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인가?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에 대한 이 탐구는 분명히 도덕성과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신념 중 많은 것에 도전합니다. 이 탐구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거나 성찰하게 하거나 심지어 격렬하게 반대하게 만들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성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러한 아이디어의 적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와 효능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진정한 힘은 아마도 쉬운 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지속적인 대화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을 자극했고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이해 추구를 소중히 여긴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아마도 슈퍼땡스로 저희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이러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권력과 미덕의 영원한 역설, 리더십의 대가와 아마도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어두운 본성에 대한 가슴 아픈 질문을 남깁니다. 그가 수세기를 가로지르는 냉철함으로 관찰했듯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재산의 손실을 더 빨리 잊는다.